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금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진행을 대신할 윤지원입니다. 오늘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민주당은 즉각 탄핵 절차를 밟았는데요. 먼저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선우 기자, 오늘 본회의 표결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오늘 본회의는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요. 어제 한 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즉각 탄핵안을 발의했고 24시간이 지난 오늘 바로 표결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대 쟁점은 의결 정족수입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한덕수를 탄핵하는 것이라며 이 임명직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 이상인 151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로 보고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결국 판단은 국회의장의 몫이 될 예정인데 만약 151석이 기준이 될 경우 탄핵안은 민주당 주도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힘의 대응 방침도 나왔나요? 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곧바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는 아직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잠시 뒤 11시부터 전국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란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사태 수습 방안과 진상규명 촉구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탄핵 전국 속 전국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앞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챗 GPT에게 정족수를 물어봤다며 탄핵 요건과 필요성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적극 피력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민주당의 형태는 연쇄 탄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네,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제 대국민 담화는 본회의 30분 전에 갑작스럽게 열렸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네, 보류라고는 했지만 사실상은 거부였습니다. 어제 저 대국민 담화가 기자들에게도 50분 전에야 공지가 됐거든요. 좀 갑작스럽게 이뤄진 담화였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는 한덕수 대행이요. 아주 올바른 법리와 선례에 맞는 선택을 했다 봐요. 옛날에 선례라는 거는 황교안 권한대행 때 그때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의 재판관이 있었거든요. 이분도 임명 안 하고 탄핵이 되고 나서 했습니다. 그때 추미애, 우상호, 박범계, 박주민 이런 분들도 반대를 했죠. 따라서 선례도 맞고요. 제가 헌법책을 다 찾아봤더니 권영성, 김철수, 허영 교수 전부 다 권한 대행은요. 잠시 대행하기 때문에 현상 변경에 적극 인사를 못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죠. 근데 2달 만에 복귀했죠. 근데 고건 대행이 재판관을 3명이나 임명하면 되겠습니까? 곧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컴백할 텐데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곧 아마 돌아올 텐데 탄핵 기각되면. 근데 3명을 곧 못 기다립니까? 지금 국회에서 10월 17일 날 3명이 나갔죠. 근데 2달 가까이 방치한 게 국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하루라도 피곤하면 헌재가 마비됩니까? 그럼 본인들에게 10월 17일 임명하지 왜 2달 동안 헌재를 마비시켰습니까? 전혀 안 맞는 이야기죠.
뭐 물론 탄핵 심판이 뭐 얼마나 걸릴지 또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아직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사례와 윤석열 대통령 사례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야당은 보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실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돌아오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제대로 대통령직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지금 헌법재판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도 아니고 올해 12월 초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3명의 재판관을 서로 추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에서 임명 동의 절차를 하자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합의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헌법 제111조 5항 2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헌법재판소에서도 아니 권한대행에게 임명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 해석이 모호할 때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결과를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2018년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사례를 보면 당시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의 추천 모시기 때문에 그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 111조에 나와 있는 이선의 재판관은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또 해라? 합의라는 건요. 둘 다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 하나씩 조건을 양보할 때 합의를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의하라는 겁니까? 결국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엄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언제 마지막으로 접촉했는지를 꼭 밝혀내야 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방탄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민주당은 이 권한대행의 담화 직후에 즉각 탄핵으로 응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도 강한 비판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 발언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범죄자가 동네를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담화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국무총리가 쓸데없는 입장 표명을 하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내란 대행 한독수 총리를 탄핵할 것입니다. 국민과 역사를 배신하고 을사오적의 길을 따라간 총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전보고했다는 김용현 측의 실토가 나옴으로써 그간 수장쩍고 비정상적인 행보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최고위원들 발언하는 도중에 챗GPT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어봤는데 혹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니까 대통령 탄핵 조건을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챗GPT가 훌륭하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의결 정족수가 가장 핫한 지금 문제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챗 GPT에까지 지금 문의를 해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지금 가장 비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앞서서 이 쟁점 법안,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적극적인 이 권한 행사를 해놓고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 형식적인 권한 행사만 하는 건데 이 형식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게 거부권이요. 현상 유지입니다. 새로운 법을 안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존의 현상대로 두는 게 거부권이죠. 거부권이 당연히 현상 유지니까 소극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란 대행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내란 대행한데 헌재 재판관을 3명이나 임명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내란 범죄자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럼 이게 임명 요청하기 전에 미리부터 탄핵했어야죠. 내란 대행이면. 왜 이제 와서 하죠? 이게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챗GPT 운운하는데 그 코미디 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국민 가지고 농락합니까? 챗GPT가 이거 왜 놉니까? 4군데 공신력 있는 4군데 있어요. 2016년에 국회 입법조사처 그때 200석이라 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입법조사처 총리 때 잘못이면 과반, 대통령 권한대행의 문제일 때는 200석이라 했어요. 그다음에 운영위 수석 전문위원도 200석이라 했어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주석서를 쓴 그때 책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이게 권한대행일 때는 200석이라 했어요. 네 군데 모든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전부 200석이라는데 혼자 이게 민주당 혼자 뭐 150석 의원식 의장이 어느 신문에 보니까 대구 매일신문에 주제 넘게 왜 해석하냐. 아니 의장이 사회 보는 데지 의장이 법률 해석합니까? 의원식 의장이 법 뭘 알아요? 법률 전문가입니까? 본인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저는 이게 공신력 있는 4개에서 200석이다. 따라서 200석이 아니면 원천 무효입니다. 근데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네. 대한민국 헌법에서 탄핵을 할 수 있을 때 200석이 필요한 사람은 대통령 한 명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저희가 국무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서 탄핵하겠다라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주석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의힘이 653페이지까지밖에 안 읽어본 것 같아요. 그 다음 장 654페이지에 보면 본래 직무에 대해서는 본래 신분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아니 대한민국에서 법과 관련해 가지고 해석을 필요할 때 어디가 가장 권위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지금 151석이냐 200석이냐 국회를 통과해서 넘어가잖아요. 만약에 151석으로 넘어갔어도 그게 문제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잘못됐다 하고 돌려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거기 때문에 151석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 탄핵 사유에 이제 국무총리 시절의 문제만 들어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어제 나온 탄핵 소추안을 보면 탄핵 사추의 권한 대행일 때의 사유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 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보통 공소를 제기할 때 여러 가지 혐의를 적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중 뭐 5가지를 적시를 해가지고 한두 가지가 유죄가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처벌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법기술을 따진다고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시절에 있었던 그 행위, 네. 그러니까 계엄 전에 미리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계엄을 반대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것을 폭로하고 기자회견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방조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본인이 정말 고위공직자로서 양심상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국무회의 소집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국무회의 소집을 안 하게 되면 비상계엄 발동의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서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에 오히려 더 많은 국무위원을 소집을 한 겁니다. 뭐 나중에 말이야 더 많은 국무회의 위원들과 같이 반대를 건의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이 국무총리로서 내란의 공범이 아니냐. 그리고 이미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것이고 이 권한대행과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국민 여론을 본다면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논리로서 제가 앞서서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년 4월 18일이 되면 결국엔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종료되면은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안 그래도 6인 체제에서 4인 체제로 마비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데 이걸 안 하겠다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만 믿고 정정당당하게 한덕수 권한대행이든 국무총리든 탄핵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네. 강 대변인님 견해는 근데 제가 보기 진짜 개인 견해고요. 네. 지금 아까 제가 내가 네 군데 말했잖아요. 네. 거기도 보면 이 권한 대행으로서 한 행위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걸 가지고 탄핵에 청구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3분의 2가 해야 된다는데 이설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요. 또 이게 옛날 행위라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김문수 장관이 지금 장관이죠. 근데 만약에 조기 대선회가 대통령이 됐다. 김문수 장관이. 그러면 이게 장관 시절에 그때 왜 친일 발언했냐? 장관 시절에 행위를 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한테 그냥 과반수로 대통령을 탄핵해버린다. 이게 상식에 맞나요? 그러니까 제 말에 현재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이 권한대행이 되면 다 3분의 1로 보는 게 맞지. 그걸 굳이 과거 행위니까
과반이다. 이것도 이게 저는 잘못됐다 봐요. 그런데 그 대법관 후보자 마영주 후보자도요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 민주당의 의견인 것이고 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에 물어봤을 때 다 동의를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저희 말에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여러 다수의 헌법학자, 법률가들의 의견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설명을 부연하자면 오늘 아무래도 의결 정족수를 몇 명으로 볼 것인지가 가장 주요한 문제일 텐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과반을 넘으면 된다. 151명이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서 제적 3분의 2, 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가결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오늘 1차적인 판단은 국회의장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결 정족수 문제는 여기에서 일단은 조금 접어두도록 하고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을 계속 이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치를 탄핵하려고 하느냐라는 발언까지 했는데요. 오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무려 29번째의 탄핵안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합니까? 탄핵하려고 정치를 합니까? 한덕수 총리 다음에는 누가 또 탄핵 대상자입니까? 경제부총리입니까? 교육부총리입니까? 연쇄 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습니다. 위헌적 헌법 해석의 권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 해설서부터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도 국정안정이라는 대의에 맞게 의장직을 수행해 주길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회의 발언인데 연쇄 탄핵범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이게 지금 탄핵 정국이 계속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역풍을 좀 맞을 수도 있는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탄핵이요. 정말 이게 우리 헌정사상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올해 막 이게 탄핵이 윤석열 대통령이 2024 헌납 8번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또 9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한 22번 대통령이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탄핵이 없었어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왜 무너지느냐? 모든 이게 국가기관이 자기가 가진 권한을 마음껏 이게 휘두르면요.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국회가 탄핵권이 있더라도 최대한 신중하게 요건에 맞게 그리고 헌재가도 이게 누가 봐도 인용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정석 검사도 9대 0으로 기각됐어요. 대부분 다 기각될 거야 아마. 제가 보기에 다 기각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감사원장도 기각될 거고 그다음에 검사 이창수 검사장도 기각될 거고 뭐 저는 법무부 장관도 째려봤다고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노려봤다는 게 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이게 이런 식으로 저는 탄핵을 마음대로 이게 권한을 남용하면요. 이러면 이게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이제 민주당은 자제를 해야 돼요. 권한을 다 이게 행사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게 요건에 맞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탄핵안 기각과 인용 가능성은 아직 지금은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이 강설필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역풍 가능성. 아니 저는 뭐 민주당에게 역풍이 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 여론을 본다면 사실 국민의힘에게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사실 역풍이 불겠죠.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담화문 있기 전에도 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 국민에게 물어보면 많은 국민들,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담화문까지 발표됐으니까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는 이 위헌 위법적인 사항이 없었으면은 저희가 한덕수 국무총리건 권한대행이건 왜 저희가 탄핵을 합니까? 아니 귀책 사유를 만들어 놓고서 탄핵을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헌법적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가지고 국회에서 행사하는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저희가 가진 방어권, 국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어권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민주당은 다수당이에요. 그런데 극단적인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대통령을 감싸려고 하는데 이것도 논리적 모순인 거예요.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면서 탄핵은 반대한다. 그럼 뭐 어쩌자는 겁니까? 뭐 그냥 넘어가자는 겁니까?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만 믿고 민주당은 이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지금 뜻이 모여야지만 하는 상황일 텐데요. 아무래도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당론에 이탈하는, 당론에 반하는 의견을 내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의원들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입니다. 절차에 따른 임명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대는 것은 궁색합니다. 옳지도 않습니다. 네, 지금 보셨는데요.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4명이 표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에도 12표의 이탈표가 나왔거든요. 오늘도 결국에는 이탈표가 몇 표가 나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될 것 같은데 이탈표 오늘 얼마나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뭐 이 정도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제 그 들어갔던 4명, 네. 그 정도가 이게 저는 나올 걸로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은 국회의원은 이제 헌법의 기관이니까 네. 우리는 이게 그 국론을 따르겠다, 당론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 이분들이 왜 출마했을 때는 굳이 당의 이름으로 공천 받아 나왔을까? 그냥 무소속 나오지. 당의 이름으로 공천 안 받았으면 이게 조경태, 김상욱 이런 분이 국회의원 됐을까요? 그다음에 김혜지, 한지아는 비례입니다. 자기가 배지 달 때는 당의 도움으로, 당의 이름으로 달고 이제는 이게 당론을 안 따르겠다. 그러면 당의 국회의원이 당론을 안 따르면요. 결국 우리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안 따르는 건 똑같잖아요. 당의 여론이 당원들한테 당의 여론이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따라서는 이런 분들은요. 뭐 이게 국회의원이니까 제명을 못 하더라도 저는 징계를 해야 된다 봐요. 완전히 당론을 노골적으로 어기면서 해당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음악의 그 당에서 내부적으로 징계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대로 두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게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사실 이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151석이면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탈표에 대해서 사실 깊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삼자적인 입장에서 아니 국민의힘 민주정당 아닙니까?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당론 어겼다고 해서 뭐 이것을 뭐 처벌하고 뭐 징계를 줘야 된다? 아니 그럴 거면은 앞으로는 23대 총선부터는 국민의힘 의원들 뽑을 때 그 선서 받으세요. 당론 어기면은 이거 처벌하겠다고. 근데 그 국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세훈 그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찬성의 의미로 저는 의견을 표력한 걸로 알고 있고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좀 반대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한동훈 대표한테도 좀 물어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마용주, 조한창 이분들은 200석을 말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한 걸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국회에서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결정을 내릴 텐데 151석이면 이 가결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하게 될 텐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오늘 아침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아침 8시부터 이 국민의힘 민당정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모습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내수 경기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민당적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 같아 경제부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응 체제를 험하게 된다면 앞으로 잘 버텨라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국무총리가 뭐라고 언지를 하셨을까요? 미리 준비하라고. 대행 되시면 헌법재판관 임명하실 거고. 한덕수 총리한테 아무 말씀 못 들으셨어요? 다음에 일정 표명을 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국회에서는 국회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만 이후에 이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입장문을 조금 전이죠. 10시 20분쯤에 냈습니다. 이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를 지금 우리나라가 감당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제 그 최상목 부총리가 1인 3역을 해야 돼요. 네. 야, 원래 이제 부총리만 해도 이게 엄청나게 일이 많잖아, 경제부총리가. 근데 그게 이제 총리 역할, 그다음에 그 대통령 역할까지 1인 3역, 이래가 이게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까지 탄핵을 이게 그 중단해달라, 이렇게 호소한 거는 저는 아주 적절하다 보고요. 지금 민주당의 일부 뭐 박범계 의원이나 일부에서는 한덕수보다 최상목이 좀 다루기 좋지 않겠나. 옛날에 뭐 계엄도 더 강하게 반대했고 뭐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저분에게 그 대학 선배 이전에 기재부제 공무교사를 잘하는 분이에요. 네. 아주 원칙과 법리에 철저한 분이에요. 뭐 범죄자로 비교하면 파출소 피해가면 경찰서 옵니다. 제가 보기에 한덕수 대행보다 더 원칙적으로 아마 그 민주당 뜻대로 따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보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낫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 발표를 보면 꼭 그렇게 보이지만은 않기도 하거든요.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은요, 뭐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최상목 부총리가 낫다, 뭐 그러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탄핵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때부터 내란 공범의 피해자 신분이었는데 저희 민주당에서 지금 국정 혼란과 해외 신인도라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그 선의를 믿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선의를 믿은 민주당이 순진했던 거죠.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뭐 원칙적이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지금 헌법재판관도 임명해야 돼요.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원칙적이지 않으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로 가겠다는 것이고,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2년 반 동안 뭐 한 거 있습니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통할하면서 어떤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화를 해야 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그랬습니까? 저희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상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한덕수라는 사람은 이제는 안 된다. 내란 공범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냥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넘어가는 것이지,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원칙에 따라서 해결해 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11시에 국회에서 많은 일정들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오전 11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잠시 후죠.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 전국 상황 관련해서 입장 발표가 예정돼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지금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거기에 앞서서 만약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도 헌법재판관을 또 임명하지 않고 또 쌍특검법도 거부를 하게 되면 이게 연쇄 탄핵 사태로 번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우선순위는 특검은 아닙니다. 저는 최우선순위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해서 헌법재판소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요, 만약에 지금 6인 체제이면은 나중에 6인 체제에서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 발표 시작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지 않은 탓에 잠들지 못하는 저항의 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습니다. 총과 장갑차로 국민을 위협했던 12월 3일 밤 그날처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과 싸우는 데 쓰겠다고 합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본 명백한 내란을 부정하고 궤변과 망발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습니다. 내란 수계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 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 수계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내란 수계의 직무 복귀를 위한 도발도 서슴지 않습니다. 국가 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내란범들의 준동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환율을 보면 분명합니다. 환율은 계엄 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 담화,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성명에 폭등했습니다. 경제 안정을 위해선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데 내란 세력 준동이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며 경제와 민생을 위협합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과 내란 잔당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 세곤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라. 반란 세력을 일망타진하라.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입니다. 내란 진압이 경제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길입니다. 내란 진압만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지상 과제입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합니다. 체포, 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월 3일 그날 밤의 무한 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반드시 제압하겠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입니다. 국민의 손으로 몰아냈다 생각한 반란 잔당들이 권토 중래를 꿈꾸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 민생경제, 국가 신인도가 여전히 빨간불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굴곡진 역사의 구비마다 국민은 승리했고 위기의 이 현실 세계에서도 국민이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정치란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서슬퍼런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목숨을 던져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가녀린 촛불로 오만한 권력을 권좌에서 몰아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세계 만방에 과시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영구적 군정 독재를 꿈꾸던 반란 세력에 맞서 우리 국민은 오색의 빛을 무기로 꺼지지 않을 빛의 혁명을 수행 중입니다.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국민과 역사의 명령에 따라 빛의 혁명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국민이 가리키는 희망의 길을 거침없이 열어 나가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5,000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나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저 국가 반란 세력의 흉측한 망상을 걷어내고 우리는 더 강한 모범적 민주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내란의 밤을 끝내고 희망의 아침을 반드시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서 역사적 책임을 만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계속 그 말마다 그 내란 수계 뭐 내란 운운하는데요. 네. 제 말에 무죄 추정 원칙은 이재명 대표 본인한테만 적용됩니까? 지금 이제 그 내란죄라고 그 대법원에 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마다 이재명 대표 보고 뭐 횡령범, 배임범, 뭐 위정범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하면 좋겠습니까? 제 말에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대통령을 내란 수계, 내란 운운합니까? 저희가 볼 때는 내란은 터무니없는, 제가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계엄을 거의 수백 번 했어요. 그때 계엄 국회의원도 끌어내고 체포까지 해서 차에 태우고 발췌기 안 하고 사사 얻게 해놨어요. 그때 기록을 찾아봤어요. 네. 뭐 계엄이 부당하니까 취소해라 또는 독재 정부 타도하자 이건 있어요. 근데 내란으로 처벌했나? 내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을 합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저렇게 확정적으로 자꾸 내란 이렇게 떠들면 안 됩니다. 확정적으로 내란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강성필 부위원장 대변인님 어떻게? 일단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지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정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켰는가 네.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 내란 수계 뭐 이런 용어들은 사실 뭐 격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근데 우두머리 그런 거는 형법상 법률 용어입니다. 그리고 내란죄라는 것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헌법기관의 권능을 임시나 영구적으로 마비시키면 그게 내란죄인 거예요. 그래서 헌법기관은 뭡니까? 국회하고 상관이에요. 그 권능마비 뭡니까? 아예 군인이 총 차고 창문 깨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체포하려고 하고 선관위 가가지고 야간 당직자 5명 핸드폰 뺏고 행동 제압하고, 이거 권능마비 아닙니까? 2시간 이내 끝났다고요? 그 헌법에는요 2시간이든 2시간 이상이든 그런 거 안 정해져 있어요. 단 1초라도 그렇게 하면은 그 내란죄인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오늘 담화문은 짧게 정리하면 국민의 명령은 내란 진압입니다. 이 내란 진압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거고 경제 위기를 극복시키는 지상 과제이다. 그래서 이 내란 진압의 첫 걸음은 한독수 권한대행부터 탄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결국에 이 탄핵으로 인한 탄핵 정국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탄핵 심판이 어서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첫 재판이 있는 날인데요. 변론 준비 기일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오늘 재판에 당초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 변호인단이 오늘 재판에 출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 탄핵 재판에 충실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걸 지키기 위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게 또 재판에 안 오면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또 이게 나중에 탄핵에 불리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기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좀 희망이 보인다, 기각. 그래서 이제 그 적극 응하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탄핵 절차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절차와 똑같습니다. 탄핵은요 형사소송법을 적용이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는 적법하게 송달부터 해야 돼요. 송달하고 20일간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주야 돼요. 그리고 날짜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현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오자마자 27일 날짜를 잡아. 그다음에 송달이 안 됐는데 경호처가 반려가 대통령이 온지도 모르는데 이걸 이렇게 송달됐다고 또 억지 송달을 주장해. 그리고 며칠 만에 선임해서 답변서 내라 해.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재명 대표 3개월 만에 끝내란 재판도 날짜 안 잡혔죠. 20일 시간을 주고 있어요. 그때 공송달하고 집행관 송달했어요.
제 말에 똑같은 절차를 따라야 된다. 헌재가 신속이 아니고 졸속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대통령은 뭐 존중한다는 의미로 오늘 출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다음에는 충분히 변호인 선임권과 그다음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180일은 이게 보장돼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구체적으로 이 변호인단 규모가 얼만큼인지 그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공개된 변호인은 3명입니다. 먼저 헌법연구관 출신의 배보윤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이었는데 아무래도 탄핵 심판 대응을 담당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내란 수사 대응, 그리고 윤곽근 전 대구고검장 공보를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의 얘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입장이 전해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게 오히려 혼란을 주기도 했었거든요. 앞으로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이제 변호인단을 보면 헌법에 조금 정통하신 분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그렇기 때문에 전직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아니면 배보윤 변호사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을 하셨던 분들이 적합한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실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것처럼 5년에서 10년 차 주니어 변호사들이 필요할 텐데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많이 의문입니다. 그런데 김영두 재판관이라고 있잖아요. 헌법재판관. 이분이 네. 최근에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 국민적인 관심과 진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 출근하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탄절 예배는 가시고 또 생일 축하 꽃바구니는 받으시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포고령 제1호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도 않고 서류도 수령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졸속이라고 여권에서 주장을 하시는데 민사소송법에 보면 유치 송달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유치 장소에 송달 장소에 놔두면 3일 후에는 간주했다고 수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늦게나마 그래도 변호인단을 선임을 해서 이 헌법 절차에 응하려고 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탄핵 심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빨리 한독수 권한대행이 됐든 차후에 최상목 부총리가 됐든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을 해서 9명 완전체를 만들어야지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고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와 야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국민의 바람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첫 재판 절차에 2만 명이 넘는 온라인 방청객 9명을 뽑는데 2만 명이 넘게 지금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2000대 1이 넘는다는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첫 변론 준비 기일에 6대 1이었거든요. 이번 재판에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데 이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민의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저는 준비 절차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방청하는 거는 처음 보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준비 절차는 당사자도 안 나오고요. 판사실에서 이제 변호사들끼리 쟁점도 정리하고 정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절차잖아요. 근데 저렇게 준비 절차인데도 방청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경쟁률이 높은 거는 그만큼 이게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양쪽 다에 상당히 관심이 왜 그러냐면 이게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기각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또 이게 탄핵돼야 된다는 의견이 5% 압도적이었어요. 지지율이 폭락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아요. 최소한 현상 유지 내지 오른 것도 있어요. 따라서 이게 양쪽 다 팽팽하게 진영 대결로 가니까 저렇게 경쟁률이 높지 않나 이래 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스포츠 라이브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